자, 보면은 우리 아마 금이형까지 한 것 같다. 붕당 정치했고 예속 논쟁부터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냥 안 주고 바로 그냥. 예속으로 갑시다. 자, 이제 효종 시기 때 이제 북벌을 했었잖아. 네. 그지? 그리고 나서 효종이 죽어요. 네. 죽고 나서 누가 즉위를 하냐면 현종이 즉위를 하게 돼. 현종이 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종이 즉위했는데 이때 당시 자의대비께서 살아 계셔요. 자의대비께서 살아 계시는데 이제 현종이 뭘 해야 되냐면은 상복을 입어야 돼. 근데 그 상복 갖고 붕당 애들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웠었던 거야. 그걸 이제 무슨 논쟁이라 불렀었던 거야? 예속 논쟁 이렇게 불렀었던 거야. 이해됐지? 그래 예속 논쟁인데 이때 당시에 이 예속 논쟁이 1차와 2차로 나눠졌었어. 자, 1차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면은 당시에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효종에 대해서 효종대왕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종이 자의대비께서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냐 요거 갖고 싸웠었던 거야. 그럼 서인은 몇 년을 주장했었어? 1년을 주장했었고 남인은 3년을 주장했었지. 그러니까 서인의 논리는 이거였어. 지금 우리가 경국대전을 보니까 지금 효종대왕께서는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다. 근데 차남은 지금 보통 1년 입는 게 맞다. 남이는 그거는 사대부의 예법이고 왕족의 예법은 다르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현종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서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서인 편을 들어주게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요게 2차 예속 논쟁으로 오게 됐었던 거야. 2차 예속 논쟁 때는 현종의 어머니이자 효종의 아내였었던 효종비가 돌아가시게 돼. 그래서 이번에는 서인이 몇 년 주장했었던 거야? 9개월을 주장했었지. 그치? 그럼 남이는 몇 개월 주장했었어? 1년을 주장했었어요. 안 속네. 자, 그래서 1년을 주장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남인이 얘기한 거야. 경국대전에 따르면 차남의 며느리는 1년 동안 입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서인은 이번에는 경국대전의 말을 따르는데 차남 며느리가 아니라 장남 며느리가 9개월 입는 거야. 경국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현종이 얘기를 한 거지. 야, 너희는 앞서 있었던 서인 니들은 경국대전 예법을 따르는데 왜 이번에는 경국대전 예법을 안 따르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남인의 편에 서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인이 권력을 잡았었고 서인의 대표적 인물이 송시열이었었거든. 송시열이 이때는 권력 잡았지만 2차 때는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허적이 권력을 잡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이 죽고 숙종께서 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위하셨던 숙종대왕께서는 이제 이러한 붕당 정치를 똑바로 잡고자 환국 정치를 실시를 하셨지. 환국 정치란 뭐야? 지금 붕당을 번갈아 가면서 정치하는 걸 환국 정치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속 논쟁 때 마지막에 승리했었던 게 남인이기 때문에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숙종이 즉위를 한 거야. 근데 이 권력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었었던 환국한 사건이 있었어. 그게 뭐였었어? 경신환국이었었지. 이 경신환국인데 요게 사건이 발달이 됐었던 게 당시 남인의 수장이 허적이었었지. 허적의 윤휴 사건이었었어. 허적이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걸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숙종이 막 길을 걷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지. 여봐라, 지금 허적의 집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 이제 체육대회에 있는 그 포 있지? 그 포를 갖다 줘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었던 도승지가 얘기하는 거야. 전하, 이미 허적이 갖고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숙종이 거기 화가 난 거지. 아니, 지금 왕실의 물건을 어찌 허락도 없이 가져가느냐 하면서 이 허적을 처벌했었던 사건이 경신환국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던 거야. 이해됐지?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환국 하나가 일어나니 그게 무슨 환국이야? 기사환국이었지. 이 기사환국으로 인해서 이때는 뭐였었어? 장희빈이 올라오게 돼. 장희빈이 중전으로 책봉되게 됐었고 당시에 숙종의 아내였었던 인현왕후가 유배를 갔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권력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 서인에서 남인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 기사왕국 이후에는 무슨 왕국이 등장을 하게 돼? 갑술왕국. 호짜. 이 갑술왕국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장희빈이 중전이 됐어.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이 숙종의 마음의 변질로 인해서 인형하고 다시 뭐가 돼? 중전이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장희빈이 이거에 대해서 질투해갖고 인형하고 저주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 인형하고 저주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때 장희빈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남인에서 다시 서인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인은 거의 다 힘이 빠진 상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숙종이 죽고 그의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 즉위하다가 경종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돼. 그리고 나서 즉위했었던 왕이 누구였어? 영조였지. 자, 영조 때는 이때 붕당 정치가 심했었는데 남인이라는 애들은 사실상 사라졌어. 그럼 서인 애들만 남은 거지. 근데 이미 서인은 경신왕국 때 분열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남인 처벌 문제 갖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됐다 했었어. 이 남인을 강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게 노론인데 여기서 노자는 늙은 로자였었어. 그리고 이 소론은 지금 남인을 강경하게 처벌하지 말고 약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수가 적어서 소론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런데 이미 노론 애들은 늙은 로 애들이야. 늙은 애들인 거지.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영조가 즉위했을 당시에는 노론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이 영조가 노론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었던 거야. 이 숙종 사이에 경종이 있었지.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었거든. 그래, 그 상황 속에서 노론이 영조를 지지해줬으니까 당연히 권력은 누가 세겠어? 노론이 셌던 상황이었었던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영조가 자기 아빠 때, 숙종이 아빠야, 영조도. 영조가 이제 자기 아빠가 숙종인데 황국 하다가 지금 이딴 황국이 났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말고 당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등용을 하겠대. 그게 뭐였어? 탕평책이었지. 그래서 탕평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비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탕평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왕권도 같이 올려야 되다 보니 3사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돼. 그러면서 그 3사의 권한에서 3사를 임명했었던, 사실상 붕당의 원인이 됐었던 무슨 직이 있었어? 이조전랑직이 있었지. 그래서 이조전랑직을 이때 약화시켜요. 이조전랑직을 약화시키고, 또한 이 사림의 권력 기반이었었던 서원을 축소하게 돼. 이거 이번에 너희 모의고사 때 나왔었지? 서원 축소 문제? 나왔었어? 기억 안 나겠지만 알겠지? 서원을 축소하였었다. 그치? 서원 축소했었어. 또한 영조 때 어떤 정치도 같이 실시를 하게 됐었던 거야. 또 뭐 있었어? 이건 왕권 강화 정책이었지. 왕권 강화 정책을 하고, 또한 법전 하나 편찬하잖아. 그 법전이 뭐야? 속대전을 편찬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대정 통편은 누구 얘들아? 정조.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 뭐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발이 쥐나가지고. 방귀 켰잖아. 내가 너냐? 이상한 자, 그 다음에 민생정치. 자, 영조가 태어나고 나서 10년 동안은 백성들이랑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영조였고, 할 거 없을 때마다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던 게 영조였었어. 그래서 영조는 민생정치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민생정치로 뭐가 있었어? 군포에 관련된 그런 균형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또한 또 뭐 있었어? 이제 청계천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그 범람했었던 청계천을 어떻게 하게 돼? 정비를 했었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왕한테 이야기하는 곳을 신문고라고 부르거든. 이 태종 때 만들었었던 신문고가 사라졌었고, 이게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켜. 그리고 사형했을 때도 몇 심제로 운영을 하게 됐었던 거야? 3심제로 운영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청계천에 관련된 게
이 내가 그림 하나 보라고 했었거든. 그게 뭐였어? 어첩, 준첩. 이거에 관한 어첩, 준첩이라고 있었잖아. 아, 어첩이란 어전, 준첩, 제명첩. 어전, 준첩, 제명첩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알겠어, 끌게. 네. 여기 추워? 그래서 어전, 준첩, 제명첩을 만들었었던 게 영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것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 했다. 그 사도세자, 뒤주 사건, 요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영조 때 업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정조로 갑시다. 정조하면은 이 얘기가 있어. 정조의 원래 이름이 이산이야. 이산 알겠지? 내가 사도세자야. 응.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정조였었어. 그래서 정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노론을 견제할 목적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람을 임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설립했었던 게 규장각을 설립하게 되죠. 규장각 설립하고, 이 규장각에 대해서 검서관 등을 임명하는데, 이때 임명됐었던 검서관들이 무슨 출신이었었어? 서울 출신이었지. 그리고 이 서울 출신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 유득공, 그리고 박제가 등이 있었지. 됐지? 그러면 이러한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 애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조금 똑똑한 문신 애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시켰었던 제도 하나가 있었어. 그걸 무슨 제라고 불렀었어? 초계 문신제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초계 문신제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자기의 편을 만들게 됐었는데, 이제 정조가 왕에 올라오고 나서도 매번 암살 위협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너무 불안해서 자기만의 사병 집단을 만들게 되거든. 그게 바로 뭐였어? 장용영이었지. 장용영을 설치를 하게 됐었다. 그러면 이 정조 시기 때 이런 초계 문신제와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내치를 다스렸었고, 또한 민생 정치도 하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었어? 신의 통공이었지. 신의 통공인데, 이거는 금남 정권을 폐지하는 정책이 신의 통공이라고 했었어. 이 신의 통공을 주장했었고 건의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어? 최재공이라고 얘기했었어. 최재공의 건의로 실시를 했다. 그러면 모든 곳에 이 난전을 폐지한 거야? 아니지. 네. 유기전을 제외한 곳을 금남 정권이 실시했다고 했어. 그걸 폐지시켰다고 했지. 알겠지? 네. 그리고 나서 정조 시기 때 계획도시였었던 수원, 화성이 건립됐었다. 이거 거중기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무해도보 통지라고 있지.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무해도보 통지. 교과서에 지금 교과서에 정리 그게도 있는데. 아니 지금 오른쪽에 정리역이 있잖아. 네. 그거 하려고.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 무해도보 통지를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백동수 얘들아. 백동수. 정리의견은 수원화성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이게 정리의견이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조 시기 때 이제 법전 하나 만들잖아. 그게 뭐였어? 대정통편이었지. 농로 거중기 이건 안 해도 되지? 네. 자, 그랬는데 이 정조가 죽고 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지금 순조께서 즉위를 하셨지. 순조께서 즉위를 하셨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힘이 없었어. 외척 가문이 되게 셌었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세도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순조가 즉위를 했는데 영조대왕께서요 66세의 나이에 16살에 꼭 이제 여자랑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욕 뒤지게도 쳐먹어요. 얘 이제 정순왕후라고 있었지. 이 정순왕후가 순조의 나이가 어리니 자기가 수렴천정하겠대.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정순왕후는 안동김씨 가문이었었지. 그래서 안동김씨가 권력가로 등장을 하게 됐었다.
근데 이 정수왕후에 이제 같은 집안 사람이었었던 안동김씨 세력의 김한구의 딸이 있어. 그 김한구의 딸이 이제 순조랑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더욱더 본격화되게 됐었던 거야. 정순왕후 살아있는 게 10년도 안 됐어. 얼마 못 살았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순원왕후라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순원왕후 시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외척 가문이니까 이제 순조가 죽고 나서 누가 즉위를 하게 돼? 헌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헌종 시기 때는 풍양 조씨 애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잠시. 그리고 이때의 왕후가 신전왕후야. 그러면은 지금 이 풍양 조씨인지 안동김 씨인지 물어보진 않아. 근데 너희가 사려 문제 풀 때 비변사만 두고 풀면 편하지. 네. 근데 그거 안 주고 만약에 왕후 이름이나 김씨에 김조순, 김왕구 나와봐. 그렇게까지 나온 아, 진짜 어렵게 하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세계 안동도시랑 풍양도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 학교 선생님 알려줄 수 있어. 나 네모나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 동암구 문제 보면은 비변사를 뭐라고 알려주냐면 변방에 있는 변방을 지키는 관이라고 나와. 와 더럽다. 존나 더러워요. 근데 동아에 그게 없을 거야. 네. 나온다니까? 근데 도현이 맞췄어. 어디 나왔어? 세도성치식인 거 알고 맞췄어. 근데 거기서 뭐라 나오냐면은 선지에서 근데 되게 쉽게 나온 게 있어. 디귿 김조순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방을 만들었대. 개소리지. 근데 애들 몰라. 아니 도방을. 도방 근데 아마 얘들 생각할걸? 좀 머리 있는 애들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머리 좀 잔머리 굴린 애들은 김조순이 안동김씨 가문이라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네. 그럼 걔는 자기 지키려고 무난하니까 도방은 그건데 무신. 무신정권이잖아. 누구 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처음에? 경대승이 만들었어. 네? 경대승이 만들고 이민 때 폐지되고 최충원이 부활시킨 거야. 네. 사병 집단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이 철종이야. 철종 시기 때는 다시 안동김씨 애들이 권력 잡지. 안동김씨가 권력 잡고 이때 황후는 철인왕후야.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대야? 3대지. 네. 3대가 몇십 년? 60년 동안 권력을 잡았었던 요 시기를 무슨 정치다? 세도 정치인데 이 세도 정치를 이끌었었던 가문들이 왕실, 왕의 부인 가문이야. 이걸 무슨 가문이라 부른다고 했어? 외척 가문이라고 불렀었지. 그럼 이 외척 가문들이 주로 권력을 장악했던 곳이 어디였어? 비변사였지. 그래서 비변사를 장악하고 이거 바탕으로 수령과 그리고 밑에 있었던 아전 애들이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랬었지. 비변사 장악하고 그리고 어디가 문란해지게 돼? 삼정이 문란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삼정 문란으로 들어가서 자 우빈아 삼정 말해봐. 한국. 환곡 또 환곡 알아요. 뭐 알아? 너 알아? 아니까 물어봤지.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뭐 했어? 집에서 뭐 했어? 집에서 몰래. 집에서 뭐 했어? 야, 우빈아 이거 서술형으로 나온다. 내가 보기 졸라. 뭐였지? 자 전정. 아 맞아요. 전정은 뭐에 관련된? 토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지. 그 다음에 군정. 군정 또한 한. 환곡 이렇게 불렀었어. 그다음에 전정과 관련된 건 전정은 방금 토지했지.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토지 세금이었었고 이거를 존나게 뜯어간다 그거였어.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 또 뭐를 했어? 백골징표 하나 더 황구첨정 나오지? 백골징표 죽은 사람 것도 징수하는 거야. 그리고 황구첨정 어린아이 것까지도 하는 거야. 왜냐면 조선에서 군포 냈었던 거 16세부터 60세잖아. 근데 8살 것까지도 군포를 내려 미친놈들이. 그러게 이제 백골징표 황구첨정 나오는 거. 황곡은 고리대 형식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늑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늑대, 반백, 분석 요것도 나와도 똑같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삼정의 문란이고 그 보통 사료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일단 1번이 환곡이야. 환곡의 문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미래에서는 이제
그 정약용이 썼었던 여유당전서 있지. 마이페. 그걸로 나올 거야. 맞아요. 동암고도 이번에 여유당전서로 나왔는데 내용은 달라. 그러니까 글 내용은 달라. 근데 글에 해석해보면 내용은 같아. 자, 그 두 번째가 군정연에서 나올 건데, 군정은 일단은 선생님들이 쉽게는 이 백골징표 황구첨정을 풀어서 설명해줘. 어렵게 하면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삼정에 문란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삼정에 문란이 심하다 보니까 어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겠지.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봉기를 일으켰냐? 그게 아니야. 먼저 왕한테 소청하고 청하고 벽서. 그리고 벽서를 작성을 했어. 근데 왕이 이걸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일어난 게 뭐야? 빡쳐서 일어난 게 봉기인 거야. 그러면 이 봉기가 두 명의 왕 때, 대표적으로 두 명의 왕 때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순조 시기 때야. 자, 순조 시기 때 있었던 난은 무슨 난이었어? 홍경래의 난이야. 홍경래가 1811년에 난을 일으켰었지. 1811년. 그러면 당시에 시골 향반 출신이었었던 홍경래가 어디서 난을 일으켰게 됐었던 거야? 평안도야. 평안도 지역에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홍경래가 당시에 난을 일으키게 됐는데, 홍경래뿐만 아니라 당시에 몰락 양반이었었던 누구랑 같이 일으키게 됐었던 거야? 아니야, 유계추 아니야. 우군칙이야. 우군칙이랑 같이 일어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홍경래와 우군칙이 주도를 하게 됐었고, 이들이 정주성을 점령하였지만 결국에는 정부군이 정주성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이 홍경래의 난이 중요한 게 결국엔 농민들도 그냥 스프링 같은 존재인 거야. 꾹 참고 소청 벽서에서 참았더니만 이게 안 들어주게 됐고, 그게 폭파했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홍경래의 난이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헌종 때는 너희가 안 배우지만 철종으로 갈게요. 철종 시기 때도 난이 일어나게 돼. 이게 이제 진주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퍼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임술년에 있었던 임술 농민 봉기인 거지.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 1862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당시에 진주 지역에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계속해서 주도했었던 누구? 백낙신 있지? 백낙신이 약탈과 수탈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빡쳐서 당시에 진주 쪽에 누가? 유계춘이 주도를 했었던 게 임술 농민봉기다. 그래서 이게 진주 지역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얘들 진주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진주야. 여기가 진주야. 평안도는 이쪽이고. 알겠지?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면 가나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가나로. 알겠지? 네. 가나로 나올 수 있고, 이거에서 가가, 뭐 1, 2번이 가다, 3, 4번이 나나, 이제 5번이 가나. 그럼 이거 가나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맞추라고 내는 선생님은 세도정치시기라고 나오겠지. 알겠지? 문제 유형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유계춘이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누굴 파견하게 돼?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하게 되지? 박규수를 파견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진압책으로 뭐가 설치되게 돼? 삼정, 이정, 정이 설치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됐었지만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여기에 한계 의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의의와 한계 나올 거란 말이야. 넘겨서 했는데, 이게 보통 의의는 직접 저항한 농민의 사회의식을 그냥 니네가 쓸 수 있어. 근데 저항 단계에서를 봐야 돼. 저항 단계가 가장 중요하게 나와. 이게 연대는 됐지만 확실하게 확산은 되지 못했고, 평안도 지역도 평안도 지역에서 끝났지. 네. 사실상 진주 주변에서만 끝났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했잖아. 그래서 연대 단계로는 가지 못했다.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거야.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으로 가서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께서는 즉위를 하고 나서 세도정치를 끝내버리자라고 했지. 그래서 당시 안동김씨 가문이나 세도정치 가문들을 축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기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종친 세력과 그리고 소수의 붕당 세력을 등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세도 정치 가문을 축출하게 됐었지. 세도 가문을 축출하게 되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왕권 강화 정책이 뭐가 있었어? 경복궁 중. 경복궁을 중건하겠지. 아니, 네, 그걸로 안 들어갈 거야. 왕권 강화는. 비변사를 일단 축소시켜.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또한 이 축소시켰던 비변사 자리에다가 뭐와 뭐를 설치하게 돼? 의정부와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게 됐었던 거야. 의정부와 삼군부를 다시 만들게 된다. 그래, 의정부는 뭐야? 왕실의 내정이고, 삼군부는 군사와 관련된 시설이 삼군부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법체기를 다시 잡고자 대전 회통과 또한 법전이었었던 육전 조례를 이때 설립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흥선대원군이 민심을 딱 올리고 싶었어. 민심 올리는 정책으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대표적인 삼정의 문란, 자, 전정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토지와 관련된 거라고 했지.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된 전정을 어떻게 해결해줘? 토지에다가 양전 사업 실시해서 은결을 부과했었지. 그리고 군정은 호포제를 실시하게 돼. 그럼 호포제 내용이 뭐였는데?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했었던 거야. 그러면 우빈아, 호포제라는 게 군포와 관련된 거야? 토지와 관련된 거야? 군포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영조에 뭐랑 엮을 수 있어? 이게 뭐였죠? 그거? 균역법. 그래요. 그러면 이 균역법 당시에는 양반한테 걷었어, 안 걷었어? 안 그랬죠. 안 걷었지. 그치? 누구한테만 걷었던 거야? 백성들한테만. 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양반한테도 군포를 거두겠다는 거야.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군정, 전정, 환곡이야. 환곡이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 사창제가 있겠지. 이 환곡이라는 게 우리가 뭐랑도 엮을 수 나오냐면 춘대 추남의 원칙 뭐 했었어? 고구려 무슨 왕? 고국천왕의 진대법. 누구의 권위? 을파소의 권위. 고려 흑창 태조왕건. 어느 지역 한정? 경기 지역. 그 다음 성종 때 의창. 조선시대 환곡. 다른 애들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 지금 너만 벌어보고 있잖아. 태미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태미 내가 하나도 안 봐주잖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애들이 좀 말해줘가지고. 한번 다시 말해봐 그럼. 야, 고구려. 그거 뭐야? 아휴, 가자. 고구려 고국천왕. 너 이거 시험범이야. 알아요. 생이 안 쓰이긴 하는데. 자, 민심을 올렸었던 게 삼정의 문란이었었어. 그랬는데 이 민심을 떡락시켰었던 행위가 있었지. 그게 이제 경복궁 중건이었었어.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할 때 뭐가 필요하대? 돈이 필요하대. 이 돈 필요하니까 give 머니 하지. 그 대표적이었던 게 원납전과 돈과 관련된 게, 그리고 당백전이 있었어. 우리나 원납전은 기부금이었어, 화폐였어? 화폐. 기부금. 당백전은 화폐. 화폐.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상평통부의 100배의 가치가 당백전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 이걸로 인해서 민심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흥선대원군께서 이 민심을 팍 하고 올리는 정치였었던, 어딜 철폐하게 됐었던 거야? 서원을 철폐하셨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최익현의 상소 맞고 탄핵당하셨죠.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까지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계로 넘어갑시다. 제가 얼마나 안 봐요? 유미야, 넌 그냥 동안국어 풀고 있어 지금. 네, 이거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 1시간 했으니까. 아니 완도현님이 그냥 다 체크해놨네요. 그거 몰라. 다 틀린 거. 몰라 나. 아니 저 그냥 들을게요. 1시간은 했어요. 1시간 나갔어요. 자, 초기국가 안 할 거야. 3국 먼저 들어갈 거야. 삼국시대. 예상으로 보고 싶죠? 뭐예요? 그거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왜 써놔요? 몰라. 그냥 니네 한번 쫄아봐라 그거 아닐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삼국시대. 자, 고구려 먼저 갈게. 자, 고구려 이제 5세기야. 정확히 4세기에서 5세기거든. 이때 당시에 먼저 광개토대왕을 봐야 돼.
이 광개토 대왕께서는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셨지. 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셨고 이 독자적 연호로 호칭을 뭐라고 하게 돼? 영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고구려 중심의 처다간을 알 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 다음으로 누가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야? 장수왕께서 즉위를 하시는데 이 장수왕 또한 물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시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동시외교했었던 거야? 남북조와 동시외교를 하였어. 남북조랑 동시외교를 하였는데 이 동시외교가 무슨 관계였었냐면 조공책봉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여기까지 했을 거야. 조공책봉 관계. 교과서에서는 아마 미래에는 조공책봉까지는 안 나왔었을 거야. 좀 실패는 나오는데 누가 했는지 알려줘. 그것까지 딱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조공을 바치는 게 사실상 누구한테 바치는 거지. 그러면 갑이 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을이 갑한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생각했어. 고구려가 남북조한테 받았구나 라고 하는데 아니야. 고구려 장수왕이 남북조한테 받은 거야. 책봉은 얘네한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인정을 받았다는 게 책봉이거든.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배웠을 때는 고구려 힘 존나 셌다며요. 근데 왜 얘네가 받아요? 라고 하면은 봐봐. 장수왕은 무슨 정책 펼쳤어? 남진이지. 그래서 어디 족치고 있었어? 백제 족치고 있었지.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 위에가 안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형제야. 형제 군신관계야. 아우가 신하가 그리고 임금한테 뭔가 선물을 바쳤어. 그럼 가오 있게 더 받아야겠지. 형과 임금은 가오 있게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조공책봉 가게 조공을 하는 게 나아. 그거야.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거를 더 신경 썼던 이유는 내가 전쟁을 하면 결국엔 세금 걷기가 힘들다고 했어. 왜? 지금 농사 짓고 세금 걷어야 다 군사로 동원돼 있으니까.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 월급을 줘야 돼. 그 월급을 조공책봉에서 받은 더 큰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 남북조 동시외교랑 조공책봉 관계를 하게 됐었던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와서 백제는 4세기야. 4세기 때 근초고왕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희 교과서 상으로 이때 교류했었던 국가가 어느 국가였어? 동진이었었지. 이 동진은 남조야. 그러니까 이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는 북조랑은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아. 남조하고만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었던 거야. 그럼 북조는요? 북조한테는 조공만 바쳤어.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침류왕 때가 됐어. 침류왕 때도 계속해서 동진과 교류를 했었고 이 교류로 인해서 뭘 하게 돼? 불교를 봉인하게 됐었지. 이때 봉인했을 때 도와줬었던 승려가 누구였었어? 마라난타였었어. 자, 그럼 계로왕 시기 때도 남조랑 교역은 하긴 했었지만 이것도 같이 나와. 어디에 국서원 했었어? 북위에 국서원 했었잖아. 저 장수왕 미친 또라이 새끼예요. 장수왕이 지금 귀족들 숙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우리 견제하고 있으니까 같이 얘네 족쳐주면 안 돼요? 라고 계로왕이 국서 보냈었던 거야. 그게 북인데 이 북위는 북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신라. 신라로 넘어가서 신라는 본격적으로 6세기 때부터 받게 되거든. 6세기 진흥왕 때부터야.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자 봐봐. 진흥왕이 누구랑 연대해가지고 고구려 한강 땅 차지했었어? 성왕이랑. 근데 이미 성왕 시기 때도 계속해서 남조랑 교역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왕의 소개로 진흥왕이 딱 받아보니까 조공책봉을 딱 맺었어. 그래갖고 진흥왕이 조공책봉 관계에 맺어보니까 선물이 존나 커. 와, 이거 대박이다. 더 받고 싶다. 해서 남조를 통해서 선물 많이 받아보니까 와, 이거 괜찮네. 해서 북조랑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돼. 알겠지? 그래서 남북조 조공책봉 관계. 자, 이제 가야로 넘어가서 가야는 뭐가 풍부해? 철이 풍부했었지. 그래서 금강가야 시기 때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중개무역하게 돼? 낭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하였다.
낭랑 여기 있었고 왜 여기 있었고 지금 여기 있잖아 가야가. 이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개무역. 중개무역 하나 더 있었거든 우리가 배웠었던 게 어디야 우빈아? 어디였죠? 이만? 그치 고조선과 연나라. 그래 이때 당시에 방금 우빈이 대답하면 안 돼? 당군조선이야 위만조선이야? 전자. 위만조선이야? 후자라고 하였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거의 서역 있을 거야. 서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랑 신라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 고구려가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 있지, 서역 쪽에, 거기에 왕실 벽화를 가보니까 왕실 벽화에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서역이 이때 고구려랑도 같이 교역을 했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 또한 신라 같은 경우도 왕실에서 그 톡이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그게 아니라 찻잔 등이 발견이 되게 돼. 도자기라든가 요런 것 등이.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보면은 당의 조국을 가는 사절단 그리고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있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있잖아 사료에. 여기서 추모왕은 누구야? 누구요? 추모왕 시조 추모왕께서 라고 나왔어. 누구라고 했어 내가? 나라 세우는. 나라 세운 사람 누구? 주몽. 동명왕도 주몽이라고 했어. 네.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로 갑시다. 동아국 공식입니다. 유민아, 그 추모왕은 너 시험 범위니까 기억해야 된다. 여러 번 설명도 했었어. 자, 통일신라로 갈게요. 정확히는 남북국시대야. 남북국시대. 더워. 씨. 에어컨 틀어야 되지. 주지 안 추워요. 알겠어. 내가 가디건 벗으려고 했는데. 몸이 추워? 자, 남국시대 통일신라로 갑시다. 자,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는 일단 당나라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당나라랑은 초기에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외소선 기벌포 전쟁에 좋을 리가 있겠어? 그러다가 이제 초기엔 안 좋았다가 중기부터 좋아져요. 중기부터 좋아졌었던 게 당나라의 관계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랑 교역을 해야 되잖아. 교역을 해야 되니까 주로 했었던 게 울산항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울산항과 이거는 애들 잘 알더라고. 이거는 자 장보고의 어디? 청해진. 지금의 어디? 바다 어디? 완도. 이거 있고, 그리고 당나라랑 했었던 곧한 곳 중에 항구 하나가 더 있거든. 학교에서 당항성 배웠니? 배웠어? 당항성. 이거 한는 거면 기출이거든? 근데 배웠으면은 아니야 이거 지금 신라 지금 통일신라 하고 있어. 통일신라 무역항이야. 통일신라 무역항 얘기하는 거야. 당나라랑 했을 때. 그 다음에 일본 봐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도움을 받던 관계였었고, 지금 신라가 일본과 당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 역할을 해줬었어. 그 대표적으로 중개무역을 역할을 해줬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장보고였었던 거. 장보고의 청해진이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었던 게 앤닌이라는 승려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로 넘어갈게요. 자, 발해의 당 관계를 보면은 이때 당시 발해 당인데 첫 번째로 무왕 시기가 있어. 이 무왕 시기 때는 당나라랑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안 좋아요. 서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당시에 장문유라는 사람 보고 당이 어디를 공격하라고 했었던 거야?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라고 했었던 거야. 여기는 어디 공격하라 했었다고? 산둥반도의 등주인데, 산둥반도라고 하면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것을 산둥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문유 보고 여기 공격하라 시켰었고, 당나라는 아니지만 무왕이 누구한테 명령해서 어디 말가를 공격하라고 했었던 거야? 대문예 보고 명령해서 흑수 말가를 공격하라 얘기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문왕이 즉위를 해서 무왕이 죽고, 이 문왕 시기 때는 당나라랑 어때? 해피하게 지내지. 해피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해피하게 지내다 보니까 당나라에 관련된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받아들였었던 중앙 통치제도 삼성 육부가 있었다. 이 삼성 육부는 발해를 모방했지만
당나라를 모방했지만 발해가 자기 독자적으로 바꿨지. 방금 태민이가 얘기했던 건 육부에서 바뀌었어. 이 육부가 유교식 명칭으로 바뀌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문왕 시기 때 수도를 여러 번 옮겼었잖아. 그 중에서도 상경성이 있었는데 이 상경성이 당나라의 어디를 모방했었던 거야? 장안성을 모방했었어요. 장안성 모방하게 되고, 또한 학교도 모방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학교를 모방해서 만든 게 주자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국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국서 때 뭐라고 하냐면 발해왕이 자기 뭐 고려 국왕이래요. 네. 그리고 발해는 일본이랑도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자, 국제관계를 볼게. 남북국시 때 여기 발해가 있지, 여기 신라가 있어, 당나라가 있어. 그럼 당나라랑 발해랑 적대적이고 발해랑 신라랑 적대적이지. 그럼 발해 입장에선 당나라 신라가 둘이 쌈 싸먹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신라 견제하려고 바다 건너 일본이랑 교역 맺고요. 그리고 이 당 뒤에 돌궐이 있어. 이 돌궐이랑 교역 맺어갖고 당나라 견제하고 신라 견제하고 이렇게 나왔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발해와 통일신라의 관계를 보면 얘네도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설립했었던 게 신라도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무역을 주관했었다. 요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서 그냥 안시고 쭉 간다. 알겠지? 네. 쌤. 어? 좀 추운데요? 아씨. 아, 야, 너 뒤로 와. 차라리 뒤로 와. 보고. 내가 이걸 벗을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벗을게. 자, 고려의 신리외교로 갈게요. 자, 고려. 자,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요? 태조지? 네. 네, 태조대왕께서는 딱 훈요 10조에도 나왔었지만 북진정책을 하게 돼요. 북진정책을 하게 되고 어디와 이제 적대적이었었어? 거란과 적대적이었는데 그거를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었었지. 자, 그럼 무빈아, 만부교 사건 내용이 뭐였었어? 그러니까요. 거란이 사신을 파견을 했는데 이거 들어야 돼. 이거를 만부교 사건을 했는데 사신을 파견을 했어. 그랬는데 이 사신 파견한 사람들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낙타를 어떻게 했어? 만부교에다 묶어버렸지. 그래서 이게 만부교 사건이잖아. 맞아요. 아, 들었는데 이거. 그리고 나서 태조가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게 되잖아. 근데 발해를 멸망시킨 게 어디야? 거란. 근데 야, 근데 발해 유민 포용했는데 거란이랑 수용적이면 돼? 적대적 해야겠지, 당연히.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이 됐어. 광종이 됐는데 이제 광종 시기 때부터는 이제 거란이 힘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란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와, 안 되겠다, 우리가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고려가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거란이 있고 여기 송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광종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송나라랑 친선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랑 친선적인 걸 맺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광종은 연호를 사용해. 광덕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데 송나라도 연호를 사용한단 말이야. 똑같이 황제국 가면은 송나라가 안 받아주겠지. 그래서 이때 광종이 실시했었던 게, 안으로는 황제라고 칭하지만 송나라랑 할 때는 왕이라고 호칭을 하게 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제외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안으로는 황제라 칭하고 밖으로는 왕이라 칭하게 됐었던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내제외왕책이라고 거란과 어느 정도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게 됐었던 거지. 그러면은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를 보다 보니까 거란 입장에서 불안한 거야. 자기네들 송나라랑 이제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거란이 송나라의 원정 떠났다가 고려가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미 태조 시기 때부터 만부교 사건을 또 있었고 우리는 친하게 지내려면 태조 때부터 거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란 입장에 한번 고려를 밟아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성종 시기 때부터 이제 전쟁 하나가 터지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이지. 그래서 거란이 총 몇 차 침입해? 3차 침입하게 돼. 자,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당시 이제 고려의 서희와 그리고 거란의 소손영이 담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손영의 담판. 이 담판으로 인해서 고려는 뭘 획득을 할 수 있게 돼? 강동육주를 획득할 수 있다. 강동육주를 얻었었다. 강동육주가 지금 여기야. 알겠지? 그래서 강동육주 획득했다. 그리고 나서 거란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2차로 갔어.
이 강동육교 획득할 때 서희가 그랬지.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요쪽 지역에 여진이 있어갖고 힘들다. 너희가 여기 물리쳐주고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너희랑 교역하겠다 했는데 고려가 말 들어 안 들어? 약속 어겼지.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2차 침입 당시에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인해서 쳐들어왔다라고 있겠어. 이거를 잘 막았지. 당시에 왕이었었던 현종은 나주까지 대피를 하긴 했지만 양규 장군이 어디에서? 홍화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홍화진 전투 덕분에 이제 거란이 물러나가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3차 때도 다시 쳐들어오게 돼요. 이거를 누가 막게 돼? 강감창 기주대처. 자, 그럼 얘들아 왕 물어볼게. 1차 때는 무슨 왕이야? 성종, 그치. 성종. 2차, 3차는? 현종.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거란과 좀 끝이 나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누가 말썽인 거야? 여진이 말썽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10세기잖아. 11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 이후에, 11세기 이후에는 이제 고려, 송, 그리고 거란을 요나라라고 또 호칭하지. 요가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가 심했었어. 그러니까 발전해서 균형적인 교류를 했었던 시기야. 요기 때는. 균형적 교류를 하다가 이제 누가 여진 새끼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털리게 되지. 그래서 고려 vs 여진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여진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이제 아유 아버지 하면서 따랐었는데, 어버이 국가로 따랐는데 얘네가 점점 선을 넘게 되고 약탈을 되게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이걸 숙종 시기 때 골칫거리여서 윤관복을 시켜서 정벌하라고 했죠. 윤관이 실패하게 되지. 그래서 이 숙종 시기 때 윤관의 건의를 받들어서 만들었었던 게 별무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별무반은 3개가 있는데 뭐였었어? 신, 고군, 그리고 승마군. 승마군 뭐 있어서? 신의군, 이거를 항마군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랬잖아. 얘네가 승벽에 싸우긴 하는데 왜 그 프리스트들처럼 막 했다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게 됐었다. 그리고 나서 예종 시기 때 이 윤관의 별무반이 어디를? 동북구성을 차지를 하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 동북구성을 차지했을 당시에 벽화 비석 하나가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야? 척경입비도야. 요게 이제 너희들 시험 문제 나오면 척경입비도로 이렇게 나올 거야. 척경입비도. 윤관 장군이 정벌하고 나서 그린 그림이 척경입비도인데, 이 동북구성을 여기다가 딱 했어. 9개의 성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여진 애들이 반환을 했더니만, 이걸 반환해주고 나서 여진이 어떻게 되게 돼?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지. 이 금건국하고 나서 고려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하게 돼? 군신 관계인 4대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됐었던 거야.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군신 관계를 누가 수용하게 됐었던 거야? 이자겸 식기가 수용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4대 관계가 되는 국가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원적 국제질서 하고 나서 이제 고려의 무역을 보면은, 자, 고려 무역. 이 무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이 병란도였었어요. 병란도였었고, 무역은 병란도에서 주로 이루어졌었다. 이 병란도는 위치가 예성강 하구 지역이야. 그러면은 예성강 하구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면 무슨 나라인 거야? 고려인 거야. 울산왕은 신라인 거고, 울산 완도가 나오면은 신라인 거야. 통일신라 시기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무역이 송나라와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를 뭐라고 호칭했었다? 코리아라고 호칭을 했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침입으로 넘어가서 고려 vs 몽골. 고려 vs 몽골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당시에 고려와 몽골이 붙게 됐었던 이유, 원인 자체가 이제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책봉 관계가 됐었잖아. 사대 관계를 맺게 되는, 형제 관계가 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몽골의 사신이었었던 누가 피살 당하게 됐었어? 뭐야? 저고려가 피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구실로 인해서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됐었지. 그래서 1차 침입 당시에는 누구 장군이 어디서 맡게 돼? 박서 장군이 귀주성 전투에서 몽골군과 항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차 전투 이후에 당시의 고려는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 무신. 그 무신 중에 누구? 최후야. 최후. 그래서 이 이후에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돼. 네. 강화도로 천도해서 우리는 지금 몽골군과 싸우겠다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몽골 애들이 이 강화도 천도를 구실로 2차 침입을 단행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럼 이 2차 침입을 막아냈었던 사람이 김윤우였었고, 이 김윤우가 무슨 전투에서 맞게 됐었던 거야? 아니야. 처인성 전투야. 처인성 전투인데, 당시에 처인성이라 안 부르고 처인 부곡이라고 불렀었어. 이 부곡은 고려의 뭘 뜻한 거야? 향부국소의 특수 행정구역을 뜻했었던 거야. 그럼 소에서 일어났었던 농민봉기는 뭐야? 우빈아. 망소의 난, 네. 공주 명학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봐야 될 게 4차 침입이야. 4차 침입 또 누구야? 김윤우가 무슨 전투? 충주성 전투. 자, 그러면은 이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당시 몽골 장수 이름이 뭐였어? 살리타. 어떤 선생님은 살리타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살리타를 이때 죽이지. 요거였었어. 이러한 고려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게 되는데, 이 고려 몽골 전쟁 중에서 이제 당시에 초조 대장경이라든가 황룡사 구춘목탑도 소실이 되게 되지.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 불타지게 되니까 만들었었던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8만 대장경이 어디에 보관돼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나라가 지게 되고, 이거에 인정 못해서 누가? 삼별초가 항쟁을 펼치죠. 네.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고,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항쟁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해? 진도. 그 다음이 제주도. 요렇게 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나라한테 졌으니까 무슨 간섭기가 될 거야? 원간섭기가 되겠지. 우리가 잠수 때 안 좋은데? 자, 원간섭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국이 됐었던 거야? 부마국이 되면서 관제가 관제 격화됐었다. 관제 격화가 뭘 뜻하는 거야, 우빈아? 관제가 우리가 원래 폐하라는 썼는데 전하, 그리고 태자를 세자, 또 있었는데 밀직사. 중추원의 밀칙사, 그리고 이성 육부 체제였는데. 사부? 뭐였더라? 내가 딴 건 다 기억, 육성은 내가 기억나. 너 육성은 기억해. 내가 실수했잖아. 사사로 바뀌었잖아. 하나 더 있었는데 중서문화성 이런 거 있잖아요. 첨이부. 그 첨입으로 바뀌었다. 그거 이성이 첨입으로 바뀌었잖아. 힘들어. 자, 그리고 왕은 무슨 왕? 충땡왕 썼다고 했었지.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숙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를 보면은, 교류. 이때 당시에 교류 같은 경우는 물적 교류랑 인적 교류 나눠질 거야. 네. 그러니까 물적 교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 인삼이나 네. 매, 모피 이런 것들을 했었지. 자, 인적 교류의 대표적인 거는 공력. 그러니까 뭐라고? 성관. 공력, 황간 아니면 학자들,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갔는데 대표적으로 공려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공려가 있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뭐가 유행을 하게 됐어? 혼인풍습이 조혼이 유행을 하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근데 풍습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이 풍습 같은 경우 이제 고려에는 뭐가 유행을 하게 돼? 몽골풍.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원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양.
요게 유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자. 자, 조선은 이제 건국 초부터 명나라의 책봉을 받았었지. 그러면서 조선은 4대 교린 외교를 실시를 했었어. 그럼 4대 국가였었던 게 명나라였었지. 명나라랑 4대 국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거 두 명의 왕으로 나눠질 거야. 조선을 건국했었던 태조 때는 명나라를 어떻게 하자? 처음부터 4대 관계야? 요동정벌을 주장했었지. 그래서 초기에는 명나라랑 사이가 나빴지만 태종 시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었어? 사이가 좋아졌었지.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었었다. 그래서 친명 정책이 나왔었다. 자, 교린 외교 같은 경우는 외나라가 있었지. 이 외와 하나 더 여진이 있었어. 여진 먼저 가자. 여진에는 뭘 설치를 해줬었지?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얘네가 무역할 수 있게 도와줬었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 세종대왕께서 벌해주셨지. 사군 육진을 개척하셨었어. 이 사군 육진 장소도 동북구성 위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군을 공격했었던 사람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었었다. 다음 일본으로 넘어가자.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마 섬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때도 세종대왕께셔. 똑같이 세종대왕께서 무슨 약조를 맺게 되면 개해약조를 맺어요. 개해년에 맺었었던 개해약조고 이때 당시에 삼포를 개항해 주겠다. 삼포 개항을 해줬어. 근데 여진 새끼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했었던 게 삼포를 닫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서 일어났었던 게 삼포외란. 이 삼포외란 시기 때 왕 누구였어? 중종. 그리고 을묘년에 있었던 을묘해변. 이때 있었던 왕은 명종.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설치되게 됐었던 거야? 비변사가 임시기구화로 설치됐었지. 비변사가 이때는 임시기구였다가 언제 상설기구화 됐었던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가 상설화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교린 외교 그 외에 거기를 보면은 시암, 자화, 류쿠 이런 거 있어요. 학교에서 알려주면 보고 안 알려주면 안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 전기였었어. 자, 후기로 넘어갑시다.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를 보면은 이때 당시 조선 후기라고 나눈 기준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이때 조선 후기에서 조선이 일본이랑 맺었었던 것 중 하나가 일단 지금 에도막부가 뭘 요구를 했었던 거야? 통신사를 요구했었고 통신사를 파견해주게 되지. 그래서 이게 통신사 파견이야. 통신사 파견 자체가 1609년에 있었는데 이거를 파견하기 전에 1607년에 무슨 약조를 맺게 돼? 기유약조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때 기유약조 이후부터 이제 통신사를 본격적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지금 12번 파견했다고 했잖아. 11년 동안 한다. 12번 파견했다고 했잖아. 왜 그랬냐면 막부 정권이 새로운 쇼군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조선을 이용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 위대함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그래서 기유약조고 이때 당시에 기유약조 맺었을 당시에 이 통신사를 뭐라고 불렀었냐? 회답 겸 세환사라고 불러. 그랬다가 1609년 때 이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바꿨었던 거야. 됐지? 자, 넘겼어. 자, 이제 청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청나라 양난 이후에는 초기에 효종대왕 시기 때 뭘 주장하게 돼? 북벌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북벌론에 있어서 도움 줬었던 사람 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완은 이제 정벌하게 북벌하도록 군대를 양성하지. 그 군대 양성의 교관이었었어. 총사령관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송시열은 당시에 이제 서인의 수장이었었지. 그래서 요 예성 논쟁 할 때 서인의 수장 송시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송시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다가 효종이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 조선 내에서 무슨 이제 학풍이 부르게 됐었던 거야. 북학론이 펼치게 됐었고, 그래서 파견했었던 게 연행사. 연행사 갔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뭐야! 북벌보다는 지금 북학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북학파가 생기고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숙종대왕 시기 때가 됐어요. 숙종대왕 시기 때가 됐는데 이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국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나라가 사신을 파견하고 비석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백두산 정계비다.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당시에 청나라 사람 이름이 뭐냐? 목극동이야. 누구라고? 목극동. 요 사람이 와서 세우게 됐는데,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 숭화강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 근데 지금 이때 청나라 입장은 우리가 생각한 숭화강은 너희가 말한 요 두만강이다. 조선은 숭화강은 여긴데 뭔 소리냐,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숭화강, 두만강, 압록강 이러면서 그거 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사료를 내면은 그게 뭔 거야? 백두산 정계비인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역. 조선과 서역. 서역인데, 서역과 이제 문물 교환을 받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종 시기 때 지도 하나를 받게 되거든? 그게 뭐냐?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야.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그래서 이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는 특징이 중국이 존나 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야. 그리고 나서 그 아래를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연행사가 파견해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오게 돼요. 이 마테오 리치가 와가지고 지도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고려 만국전도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연역이 전파되게 되면서 도입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중화 사상이 높았었다. 중국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다. 소중화주의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분들 계셔. 그리고 이 고려만국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였었다. 요렇게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끝! 네. 학교에 수업을 안 했어요, 일을요. 범위 64페이지까지라는데 여기 수업 안 하면 시험 때 안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봐도. 선생님이 그냥 교생이 대신 돌아왔어요, 수업을. 그래? 2단원을 그냥 교생 선생님하고 그 역사과